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매년 1, 2%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기운이 빠지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쉽고 심지어는 혈당 관리와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일상에서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근육을 지키고 회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몇 가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 근육을 만든다는 말이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달걀 하나, 콩 한 접시, 생선 한 토막이 노인의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까지 지켜주는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어떤 학자는 단백질 섭취 없이는 운동 효과도 없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둘 다 맞습니다. 운동과 단백질이 함께할 때 근육은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근육을 지켜주는 음식을 얼마나 챙겨 드셨나요? 제가 오늘 드릴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되살리는 5가지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식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튼튼 라디오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로의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달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노인에게 달걀은 근육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인데 달걀을 매일 먹어도 될까?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에게 있어 달걀은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큰 근육 회복 효과와 영양적 이득을 줍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77개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고품질입니다. 달걀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매우 균형 잡혀 있어 근육 합성 점수, 르신 컨텐트가 높은 식품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달걀을 단백질 보충식으로 즐겨 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흡수력이 약해질수록 더 좋은 질의 단백질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에는 근육뿐 아니라 뼈와 면역에도 관여하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드는 노인에게 비타민 D 부족은 흔한 문제인데 달걀을 통해 보충하면 근육과 뼈가 동시에 보호됩니다. 게다가 노른자 속 조콜린초린은 뇌신경 전달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작은 알맹이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달걀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오히려 달걀을 적정량 먹는 노인이 근육량도 높고
혈관 건강도 더 좋다고 보고합니다. 결론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1-2개의 달걀은 대부분의 건강한 노인에게 이득이 되며 특히 흰자 위주의 섭취는 근육 건강에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달걀 반숙 하나라도 올리셨나요? 아니면 귀찮다는 이유로 빵 한 조각이나 과자 봉지를 드셨나요? 작은 선택 하나가 5년, 10년 후에 몸을 결정합니다. 달걀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합니다. 삶아서 드시는 겁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에 과하게 간을 하면 불필요한 지방과 나트륨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삶은 달걀은 소화가 잘 되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다른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은 줄이고 영양 흡수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값도 저렴하고 준비도 쉽습니다. 어쩌면 가장 손에 닿기 쉬운 슈퍼푸드일지 모릅니다. 근육을 살리고 기억을 지키고 면역을 도와주는 알약 같은 음식. 이 표현이 바로 달걀에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단순한 습관이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시 단단해지는 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달걀이 근육의 기본 재료라면 콩과 두부는 노인의 몸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또 하나의 단백질 창고입니다. 사실 한국인의 식탁에서 콩은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진짜 가치는 종종 잊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육류 단백질이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콩과 두부는 훨씬 편안하면서도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콩은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식물성 식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근육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류신, 엘루친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콩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은 근육량 유지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콩 속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것이죠. 두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콩을 기본으로 만든 두부는 소화가 더 쉽고 치아가 약한 노인에게 특히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씹는 것이 힘들어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두부 한 모만으로도 상당한 단백질과 칼슘, 철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조리할 수 있어 위에 부담도 덜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유명한데 그들의 식단에는 두부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두부 섭취량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그들의 낮은 심혈관 질환율과 근육 유지에 기여한다고 분석합니다. 즉,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장수의 비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흡수율이 낮아 노인에게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는 식물성과 동물성을 함께 섭취했을 때 오히려 근육 유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고합니다. 결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균형 잡힌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달걀과 두부, 생선과 콩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죠.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두부가 올라올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멀리하고 계신가요? 작은 두부 한 모가 내일 아침 기운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끓인 두부찌개, 데쳐서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두부,
샐러드에 넣은 콩 한 줌. 모두 훌륭한 근육 지킴이 음식입니다. 특히 밤에 늦게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위는 편안하면서도 근육은 든든하게 채워집니다. 콩과 두부는 가격도 부담이 없고 준비도 쉽습니다. 꾸준히 식탁에 올리기만 해도 근육은 서서히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부드럽게 먹지만 단단하게 지켜주는 음식. 이 말이 콩과 두부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오늘부터 콩과 두부를 조금 더 자주 올려보세요. 근육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동맹군은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 즉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은 노인에게 거의 약에 가까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특별한 무기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백질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생선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단백질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부드럽고 섬유가 가는 생선살은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단백질 양을 섭취했을 때 노인은 생선 단백질을 고기 단백질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똑같이 한입을 먹어도 생선에서 얻는 근육 합성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생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혈관을 지키는 기름이 아닙니다. 근육 속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합성을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최근의 여러 학문적 보고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이 근육량과 근력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육이 약해져 넘어지기 쉬운 시기에 한 끼 생선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등 어업이 발달한 지역은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길고 노인 근육 감소증 비율이 낮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의 높은 생선 섭취량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습니다. 즉, 생선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장수와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비밀 무기였던 것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생선에 포함된 수은이나 환경 오염 물질이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이후 3회, 적당량의 생선을 먹는 것은 위험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균형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을 구워 드시거나 국조림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 드시는 건 어떨까요?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1년 뒤 거울 속의 몸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섭취 팁도 드리겠습니다. 생선은 가능한 한 기름을 적게 쓰고 조리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해로운 지방이 늘어납니다. 구이, 찜, 조림처럼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건강합니다. 또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레몬즙이나 생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노인의 식탁을 더 즐겁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의 황금 조합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보호하는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 점이 생선을 노인의 슈퍼푸드라 부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오늘의 생선 한 점이 내일의 보행 능력을 지켜준다. 여러분의 근육은 여러분이 드시는 식탁 위의 선택에 따라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근육을 지키는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닭가슴살과 살코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는 노인에게 소화가 잘 안 되지 않나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적당히 조리한 살코기는 노인에게 근육을 되살리는 최고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닭가슴살을 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00g당 약 23개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흡수율이 뛰어나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젊은 운동선수들은 물론이고 노인의 근감소증 예방 식단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죠. 씹기 부담스럽다는 분들은 닭가슴살을 푹 삶아서 찢어 샐러드나 죽에 넣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기름기를 최대한 줄인 살코기는 아주 귀중한 단백질 자원입니다. 특히 소고기 안심이나 돼지고기 등심 같은 부위는 철분과 아연도 풍부합니다. 철분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근육으로 운반하는 데 필수이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과 면역에 꼭 필요합니다. 결국 살코기는 근육을 만들고 혈액을 살리고 면역을 돕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2~3번 살코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 속도가 빠르고 넘어짐이 적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 크기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고기, 어떤 조리법으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를 구워서 과식하는 것은 분명 해롭습니다. 그러나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소량, 꾸준히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 최근 의학의 중론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 식탁에 올라온 고기는 어떤 부위였나요? 혹시 삼겹살처럼 기름이 많은 부위는 아니었나요? 작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섭취 팁을 드리자면 고기를 굽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기름은 빠지고 단백질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 부드럽게 조리하면 치아가 약해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소나 콩 음식을 곁들이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닭가슴살과 살코기는 노인 근육의 연료입니다. 기름기 많은 고기 대신 부드럽고 담백한 살코기를 선택해 보세요. 근육은 조용히 회복하고 혈액은 맑아지며 생활의 활력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이것이 바로 닭가슴살과 살코기가 주는 힘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발걸음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커피는 쓰니까 달콤하게 마셔야지. 입이 심심하니 사이다 한 잔. 더울 때는 아이스 음료가 최고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음료들이 바로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탄산음료, 가당 커피, 과일맛 음료수 한 잔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숨은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캔 음료는 작은 컵 2개 분량의 밥과 맞먹는 당분을 담고 있습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이 방해되고 근육 회복이 더뎌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학계의 여러 연구에서 가당 음료를 자주 마시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설탕은 근육의 에너지원이 아니라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고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달콤한 음료는 잠시의 기분 전환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힘을 빼앗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뼈 손실입니다. 탄산음료 속 인산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근육과 뼈는 함께 지탱해야 튼튼한데 설탕과 탄산은 뼈마저 약하게 만듭니다. 근육과 뼈가 동시에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미국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 노인 남녀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단 음료를 마시고 다른 그룹은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단 음료 그룹은 평균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물을 마신 그룹은 오히려 근력과 체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작은 음료 습관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설탕은 뇌에 필요한 에너지니까 조금은 괜찮지 않나 라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과 습관의 차이입니다. 가끔 즐기는 정도는 큰 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루에도 여러 잔 마신다면 근육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몇 잔의 달콤한 음료를 드셨나요? 생각보다 숫자가 크지 않으셨나요? 대안은 분명합니다. 물, 보리차, 녹차, 무가당 두유 같은 음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달콤함이 그립다면 과일을 직접 잘라 넣은 물이나 허브티가 좋습니다. 입은 즐겁고 몸은 건강해집니다. 달콤한 음료는 근육을 파괴하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순간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5년 뒤 여러분의 근육과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컵에 무엇을 따르고 계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택이 근육의 미래를 바꿉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조리도 간편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이나 간식으로 자주 오르지만 사실 이 가공육들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염분, 나트륨 합대입니다. 가공육은 보존을 위해 또 맛을 위해 소금을 많이 씁니다. 한 조각의 햄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1/3을 넘기기도 합니다. 염분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근육 속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수축과 이완 기능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가공육에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고기를 오래 보관하면서 색을 곱게 유지하기 위해 쓰이지만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염증을 키웁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방해를 받습니다. 즉, 매일 먹는 햄 한 장이 근육을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가공육을 발암 가능성이 높은 1군 식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노인에게 중요한 것은 암의 위험뿐 아니라 근육과 뼈를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육을 다시 살리고 싶은데 매일 아침 소시지와 햄을 드신다면 그 효과는 금세 사라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공육을 자주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염분과 첨가물이 근육과 신경 기능을 방해해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소시지가 결국 오후에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고기를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 않나. 햄이라도 단백질 공급원 아닌가라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가공육에도 단백질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보다 해로운 성분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노인의 몸은 젊은이보다 해로운 성분을 해독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공육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 식탁에 햄이나 소시지가 올라왔나요?
만약 그렇다면 내일은 달걀이나 두부로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작은 교체가 근육의 미래를 바꿉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세요.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돼지고기 등심처럼 기름기 적은 부위를 삶거나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햄이 꼭 필요하다면 양을 최소화하고 신선한 채소와 곁들여 염분을 희석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햄과 소시지는 맛있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염분과 화학 물질이 쌓이면 근육은 조용히 힘을 잃고 맙니다. 기억하세요. 간편함이 건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 한 잔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준다. 밥맛이 없을 때는 소주 반 잔이 약이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알코올은 노인의 근육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은 단순히 간에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가면 단백질 합성 과정이 억제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달걀, 콩, 생선을 잘 챙겨 드셔도 술 한두 잔이 근육을 만드는 공장을 멈춰 세우는 겁니다. 학계의 여러 연구는 알코올이 근육세포 내 단백질 합성 신호를 차단하고 오히려 분해 신호를 활성화시킨다고 보고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회복은 늦어집니다. 또한 알코올은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고 여성의 경우 근육과 뼈 건강에 중요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뼈 역시 취약해집니다. 결국 근육과 뼈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술을 마신 노인은 근육 감소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근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보행 속도 저하와 낙상 위험까지 증가했습니다. 알코올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빼앗는 요인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은 무조건 독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학문적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적포도주가 혈관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중요한 점은 소량과 습관의 차이입니다. 가끔 식사와 함께 적당량 즐기는 것과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인의 몸은 젊은 시절보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이라도 몸에 주는 해로움은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혹시 습관처럼 술잔을 찾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한 잔이 내일 아침의 기운과 근육 회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술 대신 무가당차, 허브차 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선택해 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잠도 깊어지고 아침 기운도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근육이 조금씩 힘을 되찾습니다. 알코올은 순간의 위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배신자입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작은 습관이 근육과 뼈, 그리고 삶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술 한 잔이 내일의 힘을 빼앗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치킨, 피자. 한 번쯤은 손자 손녀와 함께 즐기기 위해 드셔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빠르고 맛있고 무엇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니까요. 그러나 패스트푸드는 노인에게 있어 근육과 혈관, 그리고 삶의 활력을 동시에 앗아가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입니다. 튀김과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류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막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근육세포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근감소증과 대사증후군 위험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즉,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지방만 남는 체형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한 열량과 빈약한 영양입니다. 햄버거 세트 한 끼로 하루 권장 열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몸은 배부른데 근육은 굶주리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염분 과다입니다. 패스트푸드의 소스, 치즈, 튀김옷에는 많은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전해질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쉽게 쥐가 나고 걷는 힘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노인 남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패스트푸드를 주 3회 이상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 속도가 20% 느리고 낙상률은 1.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식습관 차이가 5년 뒤에 발걸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한 패스트푸드도 있다. 샐러드나 구운 메뉴를 선택하면 괜찮지 않나? 라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샐러드나 구운 치킨 같은 비교적 나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적 소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간혹 선택하는 것은 큰 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혹은 주 3, 4회 이상 반복된다면 근육과 혈관은 버티지 못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패스트푸드를 몇 번이나 드셨나요? 손주들과 함께라서 괜찮다고 넘기셨다면 그때마다 근육은 조금씩 힘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대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주들과 외식을 하더라도 패스트푸드 대신 전통식, 생선구이, 된장국, 채소 반찬 같은 메뉴를 권해보세요.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식습관을 보여주고 본인에게는 근육과 혈관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패스트푸드는 빠릅니다. 하지만 빠른 만큼 몸을 무너뜨리는 속도도 빠릅니다. 근육을 살리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유혹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빠른 음식이 곧 빠른 노화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근육은 삶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60세 이후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짐을 드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걸어나가 이웃을 만나고 화장실을 혼자 다녀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혼자 살아갈 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힘차며 손주를 안아 올릴 때 허리가 든든하다면 그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단순히 몸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젊어지고 넓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분명합니다. 여러 연구는 근육량이 많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낮고 우울감도 적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육이 단순히 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와 마음까지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 90세 노인들을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모두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 음식을 챙겨 먹고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90세가 넘어도 지팡이 없이 걸으며 혼자 살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근육은 장수의 기초 체력이자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과연 나이가 많아도 근육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지요. 일부는 이미 줄어든 근육은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노인 그룹에서 실제 근육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해도 된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근육이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무엇을 다시 하고 싶을까? 손주와 여행을, 오래된 친구와의 산책을, 아니면 단순히 집안일을 스스로 해내는 그 뿌듯함을.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돌아가면 차는 멀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도 길고 자유롭게 뻗어갑니다. 무너지는 삶을 막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부터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를 조금씩 더 챙기세요. 단 음료와 가공육, 술과 패스트푸드를 조금씩 멀리하세요. 이 단순한 선택들이 쌓이면 몇 달 뒤 거울 속의 여러분은 지금과 전혀 다른 눈빛과 몸짓을 보여줄 것입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젊어지며 미래는 다시 희망으로 채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음식과 근육을 무너뜨리는 음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두 개의 식탁 그림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는 달걀, 콩과 두부, 생선, 닭가슴살과 살코기가 올려져 있는 식탁. 다른 하나는 단 음료, 가공육, 술, 패스트푸드가 가득한 식탁입니다. 첫 번째 식탁은 몸을 회복시키고 두 번째 식탁은 몸을 조용히 파괴합니다. 놀랍게도 두 식탁의 차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의 선택 하나에 따라 이미 결정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고르면 근육은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달걀 하나는 근육의 기초를 쌓고 두부 한 모는 소화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채워주며 생선 한 토막은 오메가3와 함께 혈관까지 지켜줍니다. 닭가슴살과 살코기는 단단한 연료가 되어 여러분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음식들은 몸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고 마음까지 젊게 만듭니다. 반면 나쁜 음식은 겉으로는 달콤하고 편리하지만 안으로는 조용히 힘을 빼앗습니다. 단 음료는 순간의 시원함을 주지만 근육을 분해하고 가공육은 염분과 화학물질로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술은 기분을 풀어주는 듯하지만 단백질 합성을 막아버리고 패스트푸드는 칼로리만 높고 근육은 굶깁니다. 결국 이 음식들은 몸을 무겁게 하고 혈관을 막고 마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어쩌면 두 식탁이 뒤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하는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좋은 음식을 조금 더 늘리고 나쁜 음식을 조금 줄이면 1년 뒤 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노인이 음식을 바꾼다고 정말 근육이 되살아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확실히 보여줍니다. 식단을 교정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과 보행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음식은 근육을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손쉬운 도구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존엄이 달린 문제입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차이는 결국 삶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발걸음을 바꿉니다.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릴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근육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음식과 무너뜨리는 음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일의 몸과 10년 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음식은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며 삶의 활력을 회복시킵니다. 반대로 단 음료, 가공육, 술, 패스트푸드는 근육을 갉아먹고 몸을 무겁게 하며 삶의 독립성을 앗아갑니다. 두 가지 길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바꿔야겠다. 아닙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를 더 삶고, 점심에 두부 반 모를 올리고, 저녁에는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내는 작은 행동이 바로 근육을 되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연구 결과도, 실제 사례도, 수많은 환자분들의 경험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지키며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어나고 걸어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힘의 뿌리가 바로 근육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작은 손길이 수많은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치즈만 잘 먹으면 단백질은 충분하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즈만으로는 근육을 지켜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변합니다. 근육은 60세를 기점으로 매년 평균 1%씩 줄어듭니다. 10년만 지나도 근육의 10% 이상이 사라집니다.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버겁고 작은 넘어짐에도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치즈만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바로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을 돕고 심장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모든 기능이 무너져 버립니다. 치즈는 물론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치즈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 원천들이 우리 식탁에 이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한 채 매일 같은 음식만 반복해 먹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치즈보다 훨씬 강력한 3가지 숨은 단백질 원천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분들이 잘못 믿고 있는 3가지 위험한 단백질 습관도 공개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채우고 나쁜 것을 줄이는 것, 그것이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올바르게 선택하면 70세, 80세에도 몸은 여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공간이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즈보다 강력한 단백질 원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치즈보다 강력한 첫 번째 단백질 원천은 바로 두부입니다. 에이, 두부는 단백질 음식이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반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두부는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두부 100개는 약 8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 치즈의 단백질 함량과 맞먹으면서도 지방은 훨씬 적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부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음이 앓으며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것을 막는 데 아주 유리하지요.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만큼 근육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고기가 더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매일 일정량의 두부와 콩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 그룹은 고기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근육량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혈관 건강 지표에서는 두부 그룹이 더 우수했습니다. 여러분, 두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흰 접시에 담긴 네모난 덩어리, 젓가락으로 집으면 쉽게 부서지는 그 부드러움. 하지만 이 단순한 음식이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두부는 칼슘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지키고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을 막아줍니다. 남성에게는 전립선 건강에도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한 가지 음식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묻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매일 똑같이 두부조림만 드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삶아 먹어도 좋고 구워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잘게 부셔 넣어도 되고 스무디에 갈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두부를 식탁 위에 올려두는 습관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한 끼를 두부 요리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허벅지 근육량도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선생님,
두부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즈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치즈도 적당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치즈 대신 두부를 자주 선택한다면 근육과 혈관 모두에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미래를 바꿉니다. 두부는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고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마트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을 뿐입니다. 자, 이제 치즈보다 강력한 단백질 원천 첫 번째는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원천은 무엇일까요? 근육을 회복시키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숨은 힘, 곧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부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할 치즈보다 강력한 단백질 원천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많다던데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오래된 오해를 점점 걷어내고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의 표준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달걀의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빠짐없이 균형 잡힌 형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 뗀똠는 달걀 단백질을 기준 단백질 레퍼런스 프로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음식의 단백질을 평가할 때 달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흡수율이 무려 97% 이상입니다.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고 두부보다 빠르게 근육 회복에 쓰입니다. 특히 운동 후 기운이 빠졌을 때 달걀은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최고의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십니다. 하지만 근육 회복에는 노른자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른자에는 단백질 합성을 돕는 비타민 B군, 레시틴, 그리고 소량의 좋은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노른자를 뺀 흰자만 먹으면 오히려 근육 합성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른자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으셔야 할 때입니다. 물론 달걀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이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하루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1, 2개의 달걀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혈관과 뇌를 보호한다는 결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가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루 1열 2개, 일주일 유립 1개 정도를 권장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아침은 빵과 커피로 간단히 드셨던 분인데 근육이 빠지고 쉽게 피곤해져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아침 식탁의 삶은 달걀 1개를 추가하는 것. 그 결과 석 달 후 근육량은 늘고 피곤함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환자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달걀이 제 몸을 되살렸습니다. 여러분, 달걀은 값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삶아 드셔도 좋고 계란찜, 계란국, 프라이 모두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조금씩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의 회복을 돕고 기운을 채워주고 삶을 지켜줍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나는 당뇨가 있는데 달걀을 먹어도 괜찮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달걀은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혈당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미 심각한 고지혈증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걀은 근육을 회복시키고 차악근 뇌를 지켜주고 혈관을 돕는 자연의 완벽한 단백질입니다. 치즈보다 흡수율이 뛰어나고 두부와 달리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합니다. 노른자와 흰자가 함께 있을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원천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원천은 무엇일까요? 단백질은 물론 뼈와 혈관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음식,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백질 원천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치즈보다 강력하면서도 근육뿐 아니라 뼈와 혈관까지 함께 지켜주는 음식, 그것은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은 단백질 음식이라는 건 알지만 고기보다 약하지 않나요?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근육 회복 속도가 빠르고 노화로 약해진 뼈와 혈관까지 동시에 보호해 줍니다. 먼저 생선은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흡수율이 높고 아미노산 조합이 균형 잡혀 있어 노인의 근육 합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 연어, 정어리에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춰줍니다. 단백질과 함께 혈관까지 동시에 지켜내는 힘을 가진 것이지요. 여기에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생선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햇볕을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고 우유를 마셔도 소화 흡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생선을 자주 드시면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 여성에게 많은 골다공증을 막는 데 탁월합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생선의 단백질은 고기만큼 근육을 키우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매주 3번 이상 생선을 먹은 노인 그룹은 같은 기간 고기를 더 많이 먹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이 적었고 골절 위험도 낮았습니다. 게다가 치매 발생률까지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만이 아니라 뼈와 혈관, 뇌까지 함께 살린다. 이것이 바로 생선의 특별한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생선구이 한 점을 먹으면 느껴지는 그 가벼움. 고기를 먹을 때보다 소화가 편하고 몸이 덜 무거운 느낌.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소화 효소와 잘 어울려서 위의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70세 이후에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드셨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라는 것. 6개월 뒤 무릎 통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줄이고 생선 늘린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고기만이 단백질의 정답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하고 혈관을 좁히고 근육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선을 매일 먹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비린내가 부담스럽다거나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워서 드셔도 좋고 찌거나 졸여도 좋습니다.
요즘은 통조림 형태의 연어, 참치, 고등어도 있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세 번째 원천, 생선은 단백질을 공급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뼈를 단단하게 합니다. 치즈보다 훨씬 폭넓은 효과를 발휘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숨은 단백질 원천, 두부, 달걀, 생선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믿고 먹고 있는 단백질 중에서 몸을 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경고해야 할 목록, 놓치면 위험해지는 단백질의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치즈보다 강력한 세 가지 단백질 원천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두부, 달걀, 생선이었지요.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음식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모두 흡수율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음식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처럼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양만큼 중요한 게 바로 흡수율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 부담 없이 들어가고 달걀은 97%라는 놀라운 흡수율을 자랑합니다. 생선 역시 고기보다 소화가 훨씬 편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노인의 몸은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집니다. 둘째, 이들은 모두 근육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도 함께 지킨다는 점입니다. 두부는 뼈와 호르몬 균형을 돕고 달걀은 뇌와 혈관에 이롭습니다. 생선은 혈관과 뼈, 나아가 두뇌 건강까지 살려줍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복합적으로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치즈나 단백질 보충제와는 다른 차이입니다. 치즈는 단백질만 채워주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지방과 나트륨이 혈관을 조용히 해칩니다. 반면 이 세 가지 원천은 단백질 플러스 알파에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 세 가지 음식 모두 일상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값비싼 수입 식재료가 아닙니다. 마트, 시장 어디서든 살 수 있고 조리법도 단순합니다. 두부는 찌개나 반찬에, 달걀은 아침 한 끼에, 생선은 주 2자맘에 반찬으로 올리면 됩니다. 몸에 이롭고 가격도 부담이 없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간단한 사실을 잘 모를까요? 왜 아직도 치즈, 고기, 보충제에만 의존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광고와 습관의 힘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고기가 곧 힘이라는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슈퍼마켓의 선반에는 화려한 포장지에 담긴 치즈와 보충제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밥상 위에 있던 두부, 달걀, 생선은 언제부터인가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의학계의 논쟁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전히 식물성 단백질은 부족하다, 보충제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자연식품이야말로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몸이 말해줍니다. 쉽게 소화되고 힘이 생기고 피곤이 줄어드는 음식을 고르십시오. 그 답은 이미 여러분의 일상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큰 약보다 낫습니다. 한 번은 80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늘 피곤하고 근육이 빠진 느낌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루 세 끼 모두 빵과 치즈 위주였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달걀, 점심엔 두부,
저녁엔 생선을 드시라는 것. 2달 후, 그분은 기운이 돌고 손주와 함께 놀아도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지금 어떤 단백질이 자리 잡고 있나요? 고기와 치즈만으로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두부, 달걀, 생선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원천의 공통된 비밀은 잘 흡수되고 몸 전체를 살리고 일상에서 쉽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비밀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부엌, 냉장고, 시장 안에 있습니다. 이제 좋은 리스트는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믿고 먹는 단백질 중에서 몸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할 단백질의 함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경고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즈와 우유는 단백질의 왕이다. 매일 마시면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든든하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즈와 우유 속에는 단백질 외에도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도한 지방입니다. 치즈 100개는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으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나는 근육을 지킨다고 치즈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높은 나트륨입니다. 치즈는 가공 과정에서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오래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약해져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는데 치즈를 즐겨 드신다면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피곤함과 어지럼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화 흡수의 어려움입니다. 우유에는 락토스, 유당, 당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 아시아인 노년층은 락토스 소화 효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 보충한다고 우유를 마셨는데 오히려 소화불량으로 기운이 빠진다. 이것이 흔히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전히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음식은 우유와 치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목소리를 달리합니다. 칼슘 흡수율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고 유당불내증 비율은 60세 이상에서 절반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이론은 좋지만 현실에서는 노인에게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우유를 마시고 저녁마다 치즈를 곁들이고 계신가요? 그것이 정말 근육을 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혈관과 위장을 괴롭히고 있을까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겪으셨습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무릎이 시큰거려 걷기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우유를 줄이고 대신 두부와 생선을 늘리자 2달 후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평생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치즈와 우유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소량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치즈와 우유만 단백질의 답이라고 믿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치즈와 우유는 단백질을 공급하지만 지방과 나트륨, 유당불내증의 함정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사실은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음식. 바로 이런 경우가 치즈와 우유입니다. 이제 다음은 또 다른 함정입니다. 이번엔 보충제, 즉 약처럼 먹는 단백질 보충제가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약국이나 마트, 온라인 어디를 가도 단백질 보충제가 쏟아집니다. 단백질 파우더 한 스푼이면 근육이 살아난다. 나이가 들어도 보충제만 챙기면 걱정 없다. 광고 속 메시지는 참 달콤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 보충제는 분명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변으로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신장이 큰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 한 스푼이 신장 손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근육을 살리려다 신장을 잃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위험은 간과 소화기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보충제는 자연식품과 달리 단백질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은 대사하느라 바쁘고 위장은 소화에 힘겨워집니다. 실제로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환자들 중 일부는 복부 팽만감, 속쓰림, 만성 소화불량을 호소합니다. 세 번째는 불순물과 첨가제 문제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보충제의 성분표를 꼼꼼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향을 내기 위한 인공감미료, 보존제, 심지어 중금속이 미량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유명 단백질 파우더에서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줄 알고 매일 먹었는데 독까지 함께 삼키고 있었다. 이런 현실은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여전히 이어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씹기 힘들거나 음식을 잘 못 삼키는 고령자에게는 파우더 형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영양 처방으로 맞춤 보충제를 권해야지. 시중 제품을 습관적으로 먹는 건 위험하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십니까? 제가 만난 66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게 걱정돼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기운이 나는 듯 했지만 점점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충제를 끊고 식단을 자연식품으로 바꾼 뒤 다행히 상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선생님, 편리함 뒤에 이렇게 큰 대가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파우더 한 스푼일까요? 아니면 매일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는 것일까요? 답은 이미 명확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신장 부담, 소화기 문제, 불순물 위험이라는 세 가지 큰 함정을 안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부, 달걀, 생선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충제의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오해.
고기만 믿고 먹는 식단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뭘까요? 대부분은 고기라고 답하실 겁니다. 고기가 힘의 원천이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기운이 난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고기만 믿고 식단을 짜면 단백질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한계는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특히 가공육에는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달라붙어 혈관을 좁히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다 혈관을 막는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염분과 가공 과정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단백질보다 더 많은 소금과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가공육은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매일 고기를 챙겨 먹는 습관이 오히려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한계는 노화에 따른 소화력 저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고기를 소화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경험합니다. 단백질은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체내 독소와 노폐물이 쌓여 피곤함을 더합니다. 나는 단백질을 위해 고기를 먹었는데 정작 몸은 더 지쳐간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고기 단백질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식물성 단백질과 어패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근육과 혈관 건강에 더 이롭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즉, 고기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71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소고기를 드셨지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자 혈압이 치솟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으며 무릎 관절이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꿔 고기를 줄이고 대신 두부와 생선을 늘린 뒤 불과 석 달 만에 혈압은 안정되고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힘을 얻으려고 먹은 고기가 결국은 제 힘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단백질 식단은 혹시 고기에만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은 얻었을지 몰라도 혈관과 장기 건강을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고기만 믿는 식단은 포화지방, 염분, 소화부담이라는 세 가지 큰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고기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필요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과 함께 어우러질 때 고기는 비로소 건강한 단백질 원천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기 식단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 과식과 불균형이 불러오는 치명적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건강에 좋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 고요부지, 즉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고기도 많이 먹고 보충제도 챙기고 치즈와 우유까지 하루 종일 먹는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결과는 신장과 간에 무거운 짐입니다.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그 부산물이 요소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신장은 이 요소를 걸러내느라 과로 상태에 빠집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쉽게 손상됩니다. 간 역시
단백질 대사에 과부하가 걸려 피로가 쌓이고 독소가 남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장기를 해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뼈의 약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산성 부산물이 증가하고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결국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지키려 했는데 뼈는 잃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결과는 혈관 건강 악화입니다. 단백질을 고기 위주로 섭취할 경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과잉으로 들어옵니다. 이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좁히며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부르는 요인이 됩니다. 나는 힘을 얻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혈관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다. 이 경고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고단백 식단이 체중 감량과 근육 유지에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은 장기적으로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나이와 상태에 맞는 균형입니다. 젊은 사람에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60세 이후에는 신체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74세 남성으로 단백질이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고기를 3끼마다 드셨습니다. 처음엔 힘이 나는 듯 했지만 반년 후 갑자기 다리가 붓고 숨이 차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부전 초기였습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가 신장을 압박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단백질을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 때문에 과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때 비로소 균형이 시작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은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과식과 불균형은 신장 손상, 뼈 약화, 혈관 질환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불러옵니다. 해답은 많음이 아니라 적당함과 균형입니다. 이제 위험 리스트의 마지막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감정적으로 정리하며 실제 삶을 바꾼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의 좋은 원천과 나쁜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론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차이를 만드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2세의 여성 환자였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표정은 지쳐 있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고 작은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도 높았습니다. 이분의 식단을 살펴봤습니다. 아침에는 우유와 빵, 점심에는 햄과 치즈 샌드위치,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 같았지만 사실은 치즈와 가공육, 고기 중심의 불균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선택을 바꿔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백질이지만 무엇을 통해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식탁을 바꿨습니다. 아침엔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엔 두부 반모, 저녁엔 생선 반찬을 올렸습니다. 치즈와 햄은 줄이고 우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3개월 뒤 그녀는 다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힘이 납니다. 손주랑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도 지치지 않아요. 검사 결과 역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했고 혈압은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식 선택이 바꾼 삶의 힘입니다. 그녀가 특별한 약을 먹은 건 아닙니다. 고비용 보충제를 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치즈 대신 두부, 가공육 대신 생선, 습관적으로 마시던 우유 대신 달걀과 물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하나의 음식을 바꾸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의 누적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반복이 결국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고 삶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그 환자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제 몸이 제 편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루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음식 선택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부, 달걀, 생선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내일은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하지?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고 단순한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식탁에 달걀 하나 올리기입니다. 삶아 먹든 프라이로 먹든 계란찜으로 먹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한 개 이상 챙기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식사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기운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빵과 커피만으로 아침을 때우셨나요?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느끼는 변화가 올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점심 반찬에 두부 추가하기입니다. 찌개에 넣거나 간단히 구워서 간장만 곁들여도 좋습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해지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원천입니다. 매일 점심 두부 반모, 그것이 근육을 살리는 약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 먹기입니다. 구이, 찜, 조림, 심지어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전거리 같은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뼈와 혈관, 뇌까지 지켜줍니다. 고기 대신 오늘은 생선을 선택해볼까? 이 작은 질문이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바꿉니다. 네 번째 습관은 치즈와 우유 줄이기입니다. 매일 드시던 치즈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줄이고 우유는 속이 불편하다면 과감히 끊으셔도 됩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녹차를 드십시오.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기입니다. 광고의 달콤한 말보다 여러분의 몸을 믿으십시오. 식탁 위의 음식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보충제입니다. 보충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습관은 균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기, 두부, 달걀, 생선,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힘을 얻는 대신 다른 곳을 잃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며 식탁을 돌아본다면 균형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제가 만난 80세 환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면 약을 찾았지만 지금은 음식을 고치는 게 더 큰 힘을 줍니다. 그분은 두부와 생선을 늘리고 치즈와 가공육을 줄이면서 다시 손자와 함께 뛰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치즈 대신 두부, 고기 대신 생선, 빵 대신 달걀.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은 단순합니다. 아침 달걀, 점심 두부, 주 2~3회, 생선, 치즈. 우유 줄이기, 보충제 의존하지 않기, 균형 지키기. 이 6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감정적으로 묻고 다시 시작할 힘을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치즈보다 강력한 3가지 단백질, 원천, 두부, 달걀, 생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치즈와 우유의 함정, 단백질 보충제의 위험, 고기 식단의 한계, 과식의 치명적 결과까지.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두 얼굴을 모두 보셨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달라집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나이가 1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라도 몸은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혈관은 다시 맑아질 수 있으며 뼈는 여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두부 반모를 추가하고 아침에 달걀 하나를 삶아 드시고 일주일에 2번 생선을 구워 드신다면 그 변화가 쌓여서 어떤 미래를 만들까요? 무겁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손주와 함께 뛰어노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기운이 솟아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이 어떠했든 오늘 선택하는 음식이 여러분의 새로운 내일을 만듭니다. 여기서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바꾸고,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눈 이 시간이 내일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